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중국이 세계에 저지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짓은 어떤 나라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아니 심기만 건드려도 자신들의 시장 규모만 믿고 그 나라 상품에 대해서 불매나 수입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갑질 외교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 각국에 저지른 그 방법 그대로 역관광을 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호주 석탄 수출의 80%가 중국향이라는 것을 믿고 수입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호주를 공격했습니다만, 역으로 중국에서는 석탄이 부족해져 석탄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석탄이 부족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면서 정전 사태가 속출하며 공장도 돌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에서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탄광들도 물에 잠겨버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이를 갈고 있던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역관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국이라는 체제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물품들이 꽤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 중국은 코로나 원인으로 자국을 지목하고 난타하던 트럼프에게 경고하기 위한 자기들 딴에는 지능적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축산 유권자들을 간접 타격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한 달 만에 돼지고기 가격은 무려 전년비 81.6% 폭등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중국을 때리던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을 금지했던 것이고, 정도껏 하지 좀 이라며 중국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은 책상 빼고 네 발 달린 것은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의 것을 다 먹는데요. 이런 중국인들에게도 소울푸드로 간주되는 고기가 있었으니 바로 돼지고기이죠. 유럽에서는 쇠고기의 맛을 돋우는 후추나 향신료를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고, 사람이 먹을 식량을 키울 땅까지 목초지로 만들어 소를 키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소는 농기구나 운송수단일 뿐이어서 일만 하는 소가 살만 찌운 비육돈의 맛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쇠고기는 우육, 양고기는 양육, 개고기는 구육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돼지고기는 그냥 고기라고 하며 중국 식당에서 육자만 붙은 것은 거의 돼지고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미국과 유럽을 능가합니다. 1인당 GDP가 미국의 8분의 1, 유럽의 5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은 10배 정도 돼지고기에 돈을 더 쓴다고 볼 수 있겠죠.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과 소를 합한 수치의 3배 이상으로 그냥 돼지고기만 먹는 거죠. 이제 1인당 소비량이 연 40kg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반찬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돼지고기의 비중은 3%에 달하고 돼지고기 관련 산업 종사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수요가 성장하는 돼지고기의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에서까지 수입을 금지시켜버리자 오히려 중국에서는 당시 큰 문제로 비화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돼지를 잔반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콩, 정확하게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이라는 깻묵을 가공한 사료입니다. 콩이 없으면 돼지를 키울 수 없고, 지지고 볶는 중국 요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름에 올려도 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콩의 63%를 수입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세계 콩 생산량의 34.5%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앞서 얘기한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 한 달 전 미국산 콩에 먼저 고관세를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원래 트럼프의 주요 지지처인 중부 대평원 판벨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옥수수와 밀을 재배했었는데, 중국에서 돼지를 그렇게 먹어치우면서 사료로 쓸 콩 수입이 급증하자 콩을 키우던 농가가 늘어났던 것을 약점으로 보고 중국이 뒤통수를 쳤던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콩 수출액은 140억 달러.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콩 한 가지 품목 수출액만 15조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미국 농업의 상징이라는 소고기 전체 수출액의 2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신의 한팔을 자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상대의 급소를 공격했으나, 미국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전체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전을 선언했고, 당황한 중국은 미국 대신 브라질에서 콩을 수입하고자 했습니다만, 농산물은 공장에서처럼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조치는 희대의 코미디를 낳았는데,
중국의 수입업자들은 미국 콩을 사지 않는 대신 브라질 등의 다른 나라에서 콩을 수입하게 되었고, 다른 콩 수출 국가들은 중국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의 콩을 수입해 중국에 비싼 값에 수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콩 수출량은 오히려 늘어나 호황을 누렸고, 브라질과 다른 나라들은 앉아서 돈을 벌었고, 중국만 같은 미국 콩을 받으면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한 셈인데요. 중국만 희생한다면 세계에는 모두가 해피해진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콩창고문을 완전히 잠근다면 그 많은 중국 돼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이 겉으로야 공산당에 충성한다지만 인민들도 배가 고프면 얘기가 달라지는 법으로 13억의 중국이 극심한 빈부격차에도 유지되는 건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중국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 마냥 허튼 소리로 들리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호주와 중국은 미중 수교보다 7년이나 빠른 1972년 수교하며 호주는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을 얻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편 전쟁에 패배를 안긴 영국도 아니고 세계 패권 경쟁국인 미국도 아닌 영연방의 일원과 수교했다는 상징을 얻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적인 원한도 이익 충돌도 없는 중국과 호주야말로 진짜 동반자라며 FTA도 발효하는 등 화기애애했으나, 최근 호주와 중국의 갈등 속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시작으로 보리, 쇠고기, 와인, 바닷가재 등 주요 상품의 수입을 줄줄이 금지시켰고, 관영 언론 편집장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돌로 문질러줘야 한다라며 진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유독 호주를 때리는 이유는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어도 미국의 동맹을 때리고 호주를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중국의 진절머리가 나는 호주에서는 전 하원 의장은 중국은 침략자, 호주 언론에서는 중국은 깡패 집단이 운영하는 나라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호주 국민의 94.4%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줄이고 대체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1대1로의 일환인 북부 다인항의 99년 임대차 계약을 전면 백지화했고, 최근에는 쿼드에 이어 오커스에 가입하면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며 중국을 압박합니다. 이렇게 호주가 버티는 하나의 이유는 철광석일지도 모릅니다. 호주산 철광석이 없다면 중국 제철 산업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최근 치솟는 국제 철광석 값으로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은 호주에 무역 제재를 가했지만 타격을 주지 못했다, 철광석 수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또한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호주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호주가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은 한 달에 200조 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물론 호주는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고, 최근 호주 위에서는 철광석 관세를 올려 수출하자는 말도 나오고, 중국에서는 호주에서 철광석 수출을 막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12월 28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70척의 호주 석탄 운송선이 중국 항구에 도착했지만 중국은 입항을 거절했고, 선원들은 해상에서 수개월간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7개월간 체류하던 호주 석탄선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에서 7개월간 계기던 호주 석탄 운반선이 결국 떠났다라며 조롱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후 벌어진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호주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석탄 수입을 감소시켜 12월에는 제로가 되었고, 그 결과 최근 중국에서는 무려 20여 개 성에서 제한송전, 단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베이징, 상하이에서까지 제한송전 통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런 뻘짓의 결과로 통상 중국의 발전소형 석탄의 재고는 20일 정도였으나 현재는 5일도 되지 않고,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전력기업 연합회는 사올 수만 있다면 앞으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석탄 구매를 확대하여 겨울에 난방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앞에 미국산 콩의 사료와 판박이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인도 등 약 25개 국가는 호주 석탄을 구매한 후 자기 국가에 표시를 붙여 다시 고가의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데, 진정한 창조경제네요. 또 맥킨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심지어 중국 남방에서 러시아 석탄을 구매하는 가격은 호주 석탄 구매 가격보다 무려 50%가 비싸다고 합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이 호주 석탄을 금지한 이후 이렇게 제한송전이 발생되자 호주 화물선이 연료용 석탄을 하역하는 것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친 듯한 석탄 가격은 올해 9월 29일 마침내 톤당 1376.8억 위안이라는 역사상 최고 가격을 달성하게 됩니다. 최근 동북지방에서는 사전 통지도 없이 수시간에서 12시간 이상씩
하나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의 공장 및 특히 강철, 알루미늄과 시멘트 산업은 제한 송전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호주 석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고 호주의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깡패같이 굴던 짓 그대로 돌려받고 있기도 하고 의외의 품목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하나의 왕조가 멸망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엽장모, 불견태산이 그중 하나이다. 일엽장모 불견태산이란 나뭇잎에 눈이 가려 태산을 못 본다는 말로 지금 중국은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고 그 누구도 이를 뒤돌릴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처럼 거대한 역사적 사건